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하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시점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초읽기로 몇 시간을 기다렸던 경험은 이전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G2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뭐 당장 오늘 상황뿐만 아니라 이후의 중기적인 흐름들까지 전략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대응 방안들 오늘 집중 분석으로 갑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런 무역 충돌이 정말 G2가 특별히 또 G2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전보다 이제 소위 빅브라더들 아닙니까? 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예. 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걸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확대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예, WTO에 2001년에 중국이 가입했는데요. 네. 예, 그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831억 달러였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3,751억 달러로 늘어났고요. 예. 예,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은 무려 4조 4천억 달러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예. 여기서 더 이상 적자를 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미국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 강대국이 있는데 신흥국이 그 강대국을 위협하면은 네. 뭐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런 네.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예, 지난 500년 동안 보니까 그런 경우가 16번 있는데 12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다. 실제 전쟁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절대적으로 금융강국, 네. 군사강국인데 중국이 그동안 무역강국, 제조강국을 외쳤는데 이제 나아가서는 금융강국, 군사강국까지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미국, 중국 뭐 무역 전쟁은 금융 전쟁까지 나중에 좀 오랫동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입니다. 그런 위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투키디데스. 투키디데스. 네, 투키디데스라는 네. 그 옛날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네. 그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네. 예. 어떻게 보면 세계 권력 재편 과정에서의 어떤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G2 간에 소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사실은 보면 이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 뭐 이런 예. 어떤 공고한 굉장히 강한 권력을 내세우면서 소위 이제 새로운 산업들을 키우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국도 꺾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처음에는 중국은 좀 협상에 응하는 것 같다가 예. 미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강대강으로 지금 나오는 예. 건데요. 중국의 입장이나 스탠스는 어떤 걸까요? 예, 중국은 협상이 좋죠. 예.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 계획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 무역 협상이 벌어지면은 미국도 손해를 보지만은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보거든요. 네. 뭐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이 그걸 반영해 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1월 말 이후로 중국 그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까지 보니까 거의 25%가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주식 시장이 떨어진 거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강력한 규제를 무역 전쟁을 하면은 자기들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장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지금은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선 당장 뭐 몇 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도 맞받아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미국은 다음 카드를 하나 더 좀 던지겠다는 얘기여서 단기간에 이렇게 정말 악화일러로 갔다가 이건 아니다고 손잡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또 장기화된 당장 뭐 미국의 올해 뭐 11월까지 연말까지 그럼 간다는 얘기인데 예. 시나리오를 좀 예측해 보면 어떨까요? 뭐 시나리오는 제가 예측보다가 네네. 아까 이야기했던 하버드대학의 그레이엄 예, 앨리슨 교수 이분 애정된 전쟁에 보면은 네. 뭐 책 중간 후반부에 시나리오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예정된 전쟁이군요.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무역 전쟁을 시작하죠. 관세를 네. 부과하면은 중국이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고 네. 또 미국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지난 4월 말 현재 미 국채를 1조 1,8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국채를 매각한다. 매각한다는 네. 것이죠. 그러면은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하고 그러면은 뭐 심한 경우입니다만은 중국이 미국 금융회사 들어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무력 전쟁까지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미중 두 나라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네. 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시진핑 두 분 다 굉장히 강한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역 전쟁 이어서 금융 전쟁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결국은 금융 전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중국이 그동안 제조 강국, 무역 강국 이걸 외쳤습니다만은 뭐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 24%로 미국, 독일보다도 높고 무역 규모도 최대거든요. 근데 2025라고 그래가지고 양적으로는 제조 강국을 달성했는데 2025년까지는 제조업에서도 질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나아서는 금융 강국을 외치고 있으니까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외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 금융 전쟁은 상당히 우리가 오랫동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책의 저자는 뭐 시나리오 가운데 또 좀 최악의 상황 또 이제 그런 주장들이 시각을 끄니까 예, 뭐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고 예, 그렇게까지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예, 이제 무역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상당히 긴장감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제 소위 G2 간의 격돌이 주변 국가들 뭐 EU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뭐 기사 보니까 이런 미중 간의 전쟁에 타격을 겪는 국가 순위 가운데 우리가 뭐 6위에 랭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럼 이제 글로벌 교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참고 있을 것인가, 중국처럼 맞대응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냥 있을 수만 없는 것이죠. 같이 관세를 부과하면 서로 지금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다른 나라도 똑같이 대응했을 때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JP 모건 같은 데서는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세계 GDP가 향후 1, 2년에 걸쳐가지고 1.4%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생산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치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80% 정확히 79% 정도가 중간재예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 못하면은 우리 중간재 수입이 그만큼 대중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 가치망에서 노출된 국가가 몇 국가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영향이 클 것이다. 한국, 대만, 헝가리, 체코, 싱가포르 이런 수로 생각했는데요. 그만큼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은 사실 우리 수출 중에서 GDP에서 수출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의 오늘 소위 이제 1차 관세 폭탄이 터지는 날 방향성들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은 이 잘 사는 나라가 부자 국가가 좀 전 세계 중심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 그 위험이나 혹은 뭐 달러와 가치나 어려움을 계속 외국으로 전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리만 사태 이후도 그 위험을 사실은 뭐 유럽 쪽으로 전파해서 유럽도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 경제, 미국 주가는 사실 빠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만 이제 또 중국이나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국내 경제 상황들은 그럼 가장 좀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역시 뭐 경기 관련주, 뭐 철강, 자동차 이런 쪽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 비중을 보면은 반도체가 2001년 한 9% 차지했는데요. 오늘 상반기에 20%를 좀 넘어섰거든요. 반도체가 9%, 10%까지 늘어났으면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축소돼야 되는데 축소된 게 자동차, 선박, 철강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구조적으로 그런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런 업종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반도체 중심은 수출이 증가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그나마 3% 정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산업이 어려운데 반도체까지 어려워지면은 생각보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예상한 것처럼 3%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이걸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보니까 코스피가 8.5% 떨어졌던데요. 운수장비 16%, 철강 13%. 주식시장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 주식시장이 구조적인 우리가 업종 경쟁력을 미리서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소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화가 강하게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존의 약세 부분이 해소되면서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국 6월 유기설 계속 있었는데 신흥국의 경제적 부진 혹은 이제 자산 유출에 따른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변수인가요? 우선 일시적인 문제하고 좀 구조적인 문제를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금 많이 빠져나갔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올해가 한 1월부터 보니까 한 3조 5천억 순매도를 했던데요. 네. 다른 나라는 사실 더 많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런 이유는 중국 경제 부진,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다음에 달러 강세였는데요. 문제는 그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달러 가치가 작년에 주요국 통화에서 7% 떨어졌다가 올 연초에 떨어졌다가 지금 5월 이후로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러 가치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 상승인가 그걸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약세다. 네. 그리고 갈수록 미국 재정 적자 그다음에 무역 적자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달러 강세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그래서 갈수록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역할은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올 한 해로만 본다면은 지난 6월이 그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가 중국, 네. 터키, 그다음에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가 브라질인데요. 이 나라를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을 텐데 올 하반기만 본다면은 최악 상황은 지난 6월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이제 신흥국 위기는 6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조금 진화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달러의 향방은 굉장히 그 자산시장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좀 여쭤봤었고요.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이렇게 기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 원화도 약세가 좀 멈춰야 되는데 원화는 지금 굉장히 약세 국면이거든요. 국내 달러 원화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1,120원, 네. 얼마 전에 1,060원까지 떨어지다 올라왔는데요. 역시 그 원화 환율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원화 강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매년 4월, 10월만 되면 우리가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환율 이런 보고서. 우려를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10월로 갈수록 저는 환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네, 없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3%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작년에도 5% 넘었고요. 네. 올해도 800억 달러가 넘으면서 GDP 대비 4%는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미국이 요구한 3% 조건을 네.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오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월로 갈수록 오히려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행스럽습니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실은 지난해 기대감을 올해 이연해서 가지고 왔는데 올 초에 한번 크게 흔들렸고 지금 다시 어려운 형국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번 무역 전쟁이 중국의 금융시장 자유화를 촉진하고요. 네. 중국이 그동안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행 부실해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구조조정 거친 후에 중국 금융 자유화
소비 중심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구조적 시기에 아마 중국 자산 가격이 지금도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신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금융으로 중국에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중국의 내수 우량주들 금융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좀 주가가 떨어질 텐데요. 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 내수주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네.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우리 경상 적자 800억 달러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금융자산 떨어질 때 금융자산을 사가지고 금융을 통해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예. 이런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 분석,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미래들, 앞날들, 시장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